여러분, 코로나19가 계속 창궐하면서 실물 경제에 대한 위축, 아니 폭망까지도 지금 언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는 그런 예상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은 말입니다. 이게 올해 세계 경제 V자 반등 없다. V자 반등 자체가 어려울 거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당초 4.2% 성장할 거다 하는 예상에서 4.0%로 지금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만큼 코로나19의 재확산이 미국 경기를 위축시키고 유럽 경기를 위축시키고 그 결과 세계 경제까지 위축시킬 거다. 이런 예상이 지금 가능한 겁니다. 게다가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라든가 남아 공해 또 변이 바이러스, 이런 변이 바이러스들이 추가로 새로운 세계적 팬데믹을 유도할 수도 있다. 자칫 잘못하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마이너스 성장, 다시 말해서 잃어버린 경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하고 있어요. 굉장히 세계 경제가 낙관적이지 못하죠. 비관적이죠. 그러나 우리 정부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 정부는 굉장히 낙관적으로 지금 우리 경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OECD도 대한민국의 경제 2.8%까지 내렸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전망은 3.2%, 심지어 국책 연구기관이라고 하는 KDI도 3.1%입니다. 한국은행도 3.0%까지 지금 잡아놨습니다. 이거를 보면 우리 경제는 작년에 마이너스 1.1%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이야기했는데 올해 3.2%가 되면 V자 반등이잖아요. 실제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신년사에서 올해 대한민국 V자 반등을 할 거다. 경제성장률 3.2% 달성하고 1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이렇게 말장난을 했습니다. 저는 말장난이라고 보여요. 이게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거보다는 지금 현재 경기를 제대로 못 읽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까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문재인 대통령은요, 방역, 백신, 치료제 이 3박자를 갖춘 코로나 극복 모범 국가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또 국무회의에서 끄집어냈어요. 방역은 방역대로 지금 3차 대유행으로 망가졌고요. 백신은 백신대로 확보하지 못해서 2월 말에나 겨우 이제 확보한다고 이야기할 정도인데, 그나마 치료제가 나왔지만 이 치료제도 중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아니라 경증에서 중증으로 가는, 다시 말해서 코로나가 좀 심하게 되는 것을 막는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할 정도로 아직까지는 제대로 갖춘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3박자를 다 갖췄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무슨 3박자를 다 갖췄느냐, 이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생각하는 문제는요, 정부가 이렇게, 대통령도 마찬가지, 경제사령탑이라고 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마찬가지, 굉장히 경제를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이고요. 여기에 전망조차도 굉장히 장밋빛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출이 잘 된다고요? 이거 일부 대기업에 국한된 거예요. 내수 침체는 점점 그 골을 깊게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주가 사상 최고치라고요.
그거 유동성 파트예요. 시중에 자금이 워낙 많으니까 그 자금이 부동산 쪽에 워낙 막아 제끼잖아요. 그러니 안 되겠다. 그러면서 말입니다. 예, 주식시장으로 옮기는 것뿐이에요. 쉽게 말하면 유동성 파트예요. 돈잔치라고요. 이 돈잔치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실물이 뒷받침되어 줘야 되거든요. 지금 실물이 뒷받침돼 주고 있나요? 실물 뒷받침 안 돼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부채는 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으로 지금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너무 낙관적으로 보게 되면 그에 대한 충격은 여지없이 우리 경제를 강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진단이 올바로 돼야지, 그죠? 그게 더 경제가 좋아질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자, 보세요. 진단이 올바로 되고 있는지. 코로나19에 대한 진단도 지금 엉망이죠. 코로나19에 대한 진단도. 지금 코로나19는 3차 대유행이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바닥 경제를 아작내고 있습니다. 바닥 경제를. 바닥 경제라고 하면 자영업자 경제인데 자영업자 경제는 우리 경제의 거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커요. 게다가 기업을 옥죄는 법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연초부터 규제. 그는 뭐 규제가 난리도 아니죠. 오죽했으면 요즘 중소기업 CEO 못 해먹겠다. 나 안 할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까지 나올 정도라고 합니다. 바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아니에요. 여야가 잠정 합의는 했지만 사망자가 났을 때 법인 대표나 안전담당 이사 감옥살이 합니다. 징역 1년 이상이에요. 1년 이상. 5년 이하가 아니에요. 이게 상한이 아니라 무조건 올리겠다는 거예요. 무조건 들어가는 거예요. 법인 벌금은 최대 50억 원입니다. 50억 원. 50억 원. 자영업자는 5인 미만 사업자는 유예됐다고 하지만 나머지 중소기업은 또 어때요? 또 마찬가지로 어렵습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당장 복합 쇼핑몰에도 월 2회 의무휴업법이 지금 발의되고 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지금 과잉처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과잉처벌이라기보다는 과잉조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복합 쇼핑몰이 문을 닫잖아요. 그러면 월 2회를 닫으면 적어도 매출이 4,850억 원 정도 감소될 수 있고요. 일자리도 6,161개 정도 축소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기업을 규제하는 법안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 감독법 개정안, 여기다가 노사관계법 개정안까지 끊임없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당장 21대 국회에서 고용과 노동 관련 법안만 264개 중에 72.7%가 규제 강화 법안입니다. 규제 강화 법안. 도무지 이런 상태에서 기업이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기업은 대한민국의 핵심 역량이에요. 기업이 강해야지 대한민국이 강해지는 그런 모양새예요. 지금 코로나 확산으로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경제 활성화를 위한 어떤 기업의 어떤 지원 내지는 혁신, 그런 법안은 도무지 눈을 씻고 봐도 없습니다. 그 대신에 기업의 숨통을 조이는 기업의 어떤 목을 조르는 그런 악수만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위기라고 해요. 위기 때는 혁신을 가져온다고 하잖아요. 혁신은커녕 소중한 시간만 낭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나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경제 회복은 어쩌면 말장난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말장난으로.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미사력으로 서민들의 고통, 자영업자의 고통, 중소기업의 고통까지도 덮어버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올해 경제 지금 진단하는 거 보면요, 경제연구원 쪽에서는요, 코로나19가 창궐할 경우에는요 마이너스 8.3%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신규 확진자가 2,500명이 가고 코로나 백신이 적어도 올 2분기 2월에 접종이 안 되고 3월 4월까지 넘어간다고 했을 때 마이너스 8.3%, 올해도 경제 폭망이란 말이 어울리는 만큼 최악으로 갈 수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심각 단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심각 단계도 신규 확진자가 1,500명이 넘었을 때 마이너스 2.7%까지 떨어진다는 그런 진단이 나오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도요 1,200명까지 간다는 시나리오가 가장 약하다고 이야기할 때는 이것도 0%예요. 제자리 걸음이에요. 결국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잃어버린 1년이 또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잃어버린 1년. 그 정도로 우리 경제의 상황이 심각합니다. 코로나19를 제대로 못 잡으면 그에 대한 파장이 엄청날 거다는 그런 예상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입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에 정부는 쉽게 말하면 팔짱 끼고 올해 잘 될 거야, 작년에 망했으니 올해는 좀 더 낫겠지, 기저효과가 있겠지 하는 그런 단순한 생각으로 접근한다면 지금 나라 경제는 저는 엉망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게다가 지금 퍼주기 또 얼마나 할 거예요. 4월에 보궐선거 남겨놨죠. 내년에 대통령 선거 남겨놨죠. 당장 경제는 지금 굉장히 어렵다고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이미 3차 재난지원금도 안 뿌렸는데 전국민 4차 재난지원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신없는 거죠. 경제를 너무 우습게 보는 거죠. 작년에 워낙 떨어지고 재작년에 워낙 떨어졌으니까 여러분, 2019년에 장난 아니게 떨어졌죠. 2020년 또 장난 아니게 떨어졌어요. 2년 연속 떨어졌으니까 올해는 기저효과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작년 대비하면 당연히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모양새. 이거는 착시현상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착시현상이에요. 지금 그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 정도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낙관적으로 보고 돈 퍼주기만 몰두하는 지금 현 정부가 과연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으면 더 최악의 구렁텅이로 떨어질까? 저는 다 한 번 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발 현실을 똑바로 직시하고 말장난이 아닌 미사여구가 아닌 실사구시 행동으로 우리 경제가 좋아진다는 걸 보여주세요. 제발. 그러면 아마 국민들의 신뢰도 더 높아지지 않겠어요? 지금처럼 저렇게 계속 말장난을 한다면 이미 많이 해왔지만 말입니다. 추락에 또 추락을 거듭할 겁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치명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